오늘도 개통학 시간이 이제 또 돌아왔습니다. 개통학 오늘 해야 될 내용은 이제 32개 문 중에 연체동물 문, 파일럿 몰루스카에 해당하는 연체동물 문이 되겠습니다. 32개 문 중에서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원생동물을 했기 때문에 순차별로 나가는 것도 좋겠지만 제일 중요한 연체동물, 절지동물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해서 이번 주는 일단 먼저 연체동물문을 좀 먼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연체동물문을 먼저 했을 때 실험하고도 또 연계되는 부분이 먼저 좋기 때문에 연체동물 먼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연체동물문에 들어가기 전에 일단은 여러분들이 바다에 나갔을 적에 바다 이렇게 무 쪽이고 이쪽이 이제 바다 쪽 깊이 이제 4천 이렇게 이하까지 내려가게 되는데 이제 물이 밀려 들어오는 밀물대와 썰물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각자 위치에 따라서 리터럴, 서브리터럴 이렇게 해가지고 표현하는데 영어 단어 굉장히 어렵다, 그죠?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암기도 해보고 해야 되는데 일단은 되게 어려울 것 같아서 이렇게 한글로 또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조간대, 아조간대 이야기하고 요 경계선을 우리가 대륙봉, 보통 해 200m 정도, 수심 200m 이하죠. 그래서 대륙봉이라고 이야기하고 여기 근해대, 그 다음에 원양대 이렇게 표현하고 쑥 들어가는 심해표층, 심해중층, 점심해, 심연층, 경사층, 그 다음에 빛이 들어오는 여기까지를 명역, 여기는 암역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양 이야기를 할 적에 이런 기본적인 용어를 알고 있어야 어떤 생물이 심해 중층에 산다 또는 심해 표층에 산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가 알아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아까 여기에 해당하는 조간대에 해당하는 부분에 있어서 해안 습지 그다음에 연근해 생태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해안 습지 이제 갯벌 주변 생태계의 모식도죠. 그래서 해안 습지가 있고 연근해 생태계가 있는데 갈대밭 칠면조, 그다음에 여기 이제 하구 생태계, 갯벌 생태계, 그다음에 여기는 조화대 연근해 생태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용어를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갯벌에서의 먹이사슬의 개념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바닥에 있는 게 동식물의 사체, 분괴, 그 다음에 입상 유기물들, 입자 형태로 된 유기물들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박테리아 계열이 있고, 식물 플랭크톤, 저서 규조류들이 있고, 바위 해안이나 이제 하구역에는 대형 해조류와, 그 다음에 하구역에는 조화대 생물,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의 군집 등으로부터 이제 유입되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그 다음에 참개찌렁이 연체동물 각각류에서 연체동물이 여기 객공이, 민칭이 이런 것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다 표현하고 있고, 부유물 식자는 이제 이렇게 조개, 그 다음에 꽃게쪽인데 여기 조개도 실제로 여기 얘기하는 것들 전부 다 연체동물에 해당하죠. 그 다음에 완종류 그랬는데 얘는 연체동물은 아닙니다. 완족동물은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브라키오포다 그래서 조개사돈 이런 애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이 있고, 그 다음에 천공성 고등류 그래서 큰 구슬 우렁이라든가 개두렁이, 그 다음에 상향포식자로 가서 꽃게, 민꽃게, 보리새우, 망두거류, 그 다음에 하향포식자에는 이런 물새떼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물들을 다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이 생산자와 그 다음에 소비자를 구분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크게 부유물과 퇴적물 식자로 나눈다 라는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러한 갯벌 생물을 분류할 적에 생태 쪽에서는 이렇게 크기에 따라서 분류를 하게 되는데 초대형, 대형, 중형, 소형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채를 통해서 이제 흙과 함께 이렇게 떠서 채를 통과하는 기준으로 하는데 0.1mm 이하가 소형 저소 생물이죠. 그러니까 1mm의 10분의 1이잖아, 그죠? 굉장히 작은 그런 것들 이제 소형 저소 생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박테리아, 원생동물 이런 게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중형 저소 생물은 1mm에서 0.5mm, 1mm에서 0.5mm 채를 통과하고 0.1mm 채는 걸리는 애들,
이거를 중형 저서생물이라고 이야기해서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대형은 1mm에서 0.5, 초대형은 15mm 정도 그물포에 걸릴 정도니까 굉장히 큰 것들, 15mm 이상이니까 1.5cm 이상을 초대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초대형이 굉장히 큰 것들을 이제 갯벌 생물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갯벌에 이제 결국에는 흙하고 같이 갯벌을 해서 물에 이렇게 흐트러지면서 그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갯벌에 대해서 우리가 갯벌이 연체동물이 사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대부분 연체동물은 우린 전부 다 이제 초대형으로 분류를 해야 되겠고, 이런 그 갯벌이 과거에는 갯벌을 전부 다 개간을 해서 간석지로 만들어서 거기를 뭐 농토로 만들어서 국토를 넓히고 뭐 이런 얘기를 과거에는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서해안 개발 해가지고 막 됐었는데, 우리가 실제로 여러분들하고 이 수업은 원래는 그 몽산포에 2박 3일 채집 여행을 가서 채집을 가서 이제 하는 수업인데, 그 가면서 중간에 이제 그 서산 AB 지구를 지납니다. 그때 그 바다를 막아서 갯벌을 만든 곳을 보면서 가면서 뭐 이 얘기를 막 버스에서 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 이제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조간대 직접 저기 그 갯벌을 이제 개간한 곳을 보면서 이야기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과거에는 그게 훨씬 더 이득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그 갯벌에 살고 있는 그 생물들의 값어치는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비쌉니다. 그래서 뭐 과거에 거기서 쌀을 생산하면 엄청난 쌀을 생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쌀값보다 해산물 값이 몇 배 비쌉니다. 몇십 배 비쌉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갯벌을 망가뜨려서 간석지를 만드는 게 결코 이득이 아닌데, 과거에 그렇게 한 것들이 있어서 생태학자 입장이나 또는 그 생물학자 입장에서는 간척지를 별로 반가워하거나 즐거워하진 않습니다. 실제로 4대강 같은 경우도 그 경제면이라든가 이런 게 좋은 면들도 이야기했지만, 생태학적 입장이나 그러면은 자연을 건드리는 거기 때문에 전부 다 마이너스로 보는 게 일반적인 입장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퇴적물은 이제 갯벌에 퇴적물들이 있는데, 그 검은색 환원층이 있고 연한 황갈색 층에 이제 산화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에는 산화, 환원, 불연속층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산화층과 황갈색이고, 환원층 검은색 흙이고, 그 다음에 중간에 산화와는 불연속층이 있다. 세 개 층으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이 환원층에는 산소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간극이 없고 매우 작은 아주 촘촘한 검은 흙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면 되고, 연한 황갈색 산화층은 모래 비스무리하죠. 그래서 간극이 좀 큰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제 펄갯벌, 모래갯벌 그러는데, 펄로 갈수록 실제로 환원층에도 가깝고요. 그 다음에 모래갯벌로 갈수록 연한 황갈색의 산화층이 갯벌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연체동물이 서식하는 바다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바다 말고도 연체동물은 민물에도 살고 있죠. 그래서 민물종 애들도 많이 있는데, 일단은 항상 수업이 몽산포에서 이루어져 보니까 해산이 또 종류도 많고 해서 해산 위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연체동물을 영어로 표현하면은 한문으로는 이렇게 쓰고, 연체동물을 몰루스크스라고 이야기하는데, 말러스크스라고 얘기하면 부드럽다라는 뜻입니다. 부드럽다, 말러스크스. 그래서 조개, 고등, 문어, 오징어, 앵무종의 등을 포함하는 동물군을 우리는 몰루스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헷갈릴 수 있는 거는, 어떤 데는 MOLLUSCA 쓰는데, 어떤 데서는 MOLLUSKA로 쓰기도 합니다. 몰루스카 할 때 K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 동일하게 똑같이 쓰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공용으로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연체동물 아까 얘기했듯이 조개, 고등, 문어, 오징어, 앵무조개 이런 거니까 대부분이 좌우 대칭이고요. 그 다음에 부속지, 팔다리가 없어요.
물론 오징어 같은 경우에는 부속지는 아니지만 다리가 실제로 있죠. 근데 이제 마디를 가진 부속지이기 때문에 곤충처럼 또는 사람처럼 이렇게 마디가 관절이 있거나 마디가 있는 경우는 얘기를 하는데, 연체동물문은 마디를 가진 부속지는 없다. 부속지가 없다라고 이제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몸에 있어서 헤드와 그 다음에 발과 그 다음에 비서럴 매스, 그래서 내장난, 그 다음 멘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체제로 이루어졌는데, 머리 부분은 보통 앞부분에 위치하는데 이따 나올 조개 같은 경우는 머리 부분을 이야기하기 좀 어렵고요. 그 다음에 발이 있어서 이동을 하게 되거나 먹이를 포획하게 되는데, 특별하게 발달된 근육이 있어요. 그래서 근육 부분, 우리가 잘 먹는 부분, 조개 잘 먹는 근육 부분은 실제로는 발이나 또는 이제 근육이 잘 발달한 발을 많이 먹고, 그 다음에 그 이외에 뭐 생식소, 큰 조개들은 생식소를 먹는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에 비서럴 매스, 그래서 내장낭 그랬는데, 내장 안에 들어있는 그 기관들이 뚜렷한 구분이 없어서 단순한 소화선, 부속선을 포함하는 이런 상태라서 그거를 그냥 통틀어서 내장낭, visceral mass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멘틀이라고 얘기했는데, 외투막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내장낭, visceral mass 일부가 분화돼서, 그래서 분화라는 말을 썼는데, 분화를 역시 영어로 뭐라고 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까요? 분화 영어로 뭘까요? differentiation. 그 일부 기관이나 이런 것들이 differentiation, 달라지는 거죠. 달라지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특수한 기능을 가지도록 달라져서 분화하는 것, 그걸 이제 달라져서 형태를 갖추는 것, 그런 거를 분화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내장낭의 일부가 분화돼서 멘틀을 만들었다, 외투막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 멘틀이란 말은 연체동물에서 아주 전형적으로 나오는 용어이기 때문에 연체동물을 배우는 입장에서는 외투막이란 말을 잊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외투, 우리 그 옛날 일제시대 때 많이 썼던 망토라는 말 있죠. 그게 멘틀하고 같은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멘틀, 그럼 망토, 그 옷 입고 위에다가 더 걸치는, 그걸 망토라고 그러는데, 그걸 멘틀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뭐 일본어 지금 배우고 싶진 않지만 뭐 좀 아는 게 나쁜 건 아니죠. 그래서 외투막, 그래서 멘틀이라고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용어를 지금 나오는 용어들을 이렇게 잘 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익숙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외투강이라는 곳이 있어요. 외투강은 아가미, 신관의 배설공, 항문 등이 개구에 됐다. 그러니까 아가미도 외투강 속에 있고 신관의 배설공, 항문 등이 외투강 안에 있다. 그래서 뭐 나중에 또 이야기하겠지만,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멘털 캐버티에서 외투강이라고 이야기하면, 외투강은 실제로 그 연체동물의 본인의 그 몸 자체는 아니죠. 근데 몸 자체는 아닌데 그 외투막이 있어서 몸 자체를 전체를 보호하고 있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조개 껍데기로 조개 알맹이를 감싸고 있는데 중간에 빈 부분들 있잖아, 그죠? 그 비어 있는 부분을 멘틀 캐버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따 그림과 함께 다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연체동물에는 차강이 있는데, 몸에 그 빈 곳들이 있는데, 생식강, 위심강, 신강 등으로 되어 있는데, 생식강은 이제 reproductive cavity, 그래서 생식에 관련된 강이고, 거기에는 실제로 생식기가 개구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죠. 위심강은 cardial cavity인데 pericardial, 그러니까 cardial 그러면 심장이라는 뜻이죠. cardial 그러면 심장인데 pericardial 그러니까 페리페리는 주변을 감싸는 느낌, 이게 이 페리입니다. 그래서 위심강이라고 표현하고요. 신강, renal cavity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로 따지자면 신장, 그죠? 키드니, 이거와 같이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연체동물의 이제 소화계입니다. 소화계는 이제 다이제스티브 시스템 그러는데, 입에서부터 시작해서 항문까지 이제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입은 버칼메스, 그래서 이제 버칼메스라고 표현하고, 식도는 이소파거스, 그래서 사람에서 이야기하는 이소파거스랑 똑같은 느낌, 그죠?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위도 똑같아, 그죠? 소장도 똑같아, 그죠? 그 다음에 사람은 대장 그러는데, 얘들은
대장의 끝에 있는 그 우리가 보통 라지 인테스틴이라고 하는 부분의 맨 끝 부분을 직장이라고 그러는데 얘는 소장과 직장으로 바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보통은 곤충 같은 거 나중에 나오면 전장, 중장, 후장 그래가지고 표현하는데 얘는 소장, 직장, 항문, 에누스 이렇게 해서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 그 이외에 특이한 그 선이 하나 있는데 글랜드가 있는데 미드것 글랜드라는 게 있어요. 미드것 글랜드. 그래서 중장선이라고 이제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제 입에는 이빨이 들어있는데 그 이빨이 뭐 모든 종류가 다 있는 건 아니고 복종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아주 특이한 기관이죠. 라둘라 치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설이니까 혓바닥을 생각하면 되고 치니까 이빨이죠. 그래서 혓바닥 같은데 거기에 오돌도돌하게 이빨이 돋아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따가 사진으로 또 보여드릴 겁니다. 그다음 두 종류 경우에는 악판이라고 해서 저 플레이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두 종류는 머리에 다리가 달린 종류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문어, 오징어, 꼴뚜기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치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제가 이제 대학교 3학년 때 실험실에서 직접 제가 이제 뽑았던 그 조그마한 물달팽이 종류들, 실제로 또아리 물달팽이인데 그 녀석들의 치설입니다. 이렇게 주걱처럼 이렇게 보이죠. 근데 이게 혓바닥처럼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에 오돌도돌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웬돌이 물달팽이의 치설이고, 그래서 실제로 이런 치설은 복종류는 이제 100% 갖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동양달팽이라는 종류인데 예전에 이제 제가 있던 제 지도 교수님 정혜영 교수님 실험실에서 주로 많이 사용했던 이제 샘플이에요. 그래가지고 동양달팽이인데 동양달팽이를 키울 때 이렇게 그 고구마, 당근, 오이 이런 걸 주면 아주 잘 먹습니다. 특히 상추도 매번 주는데 잘 먹는데 실제로 당근을 이렇게 갈아 먹은 흔적들이 있고 고구마 같은 경우에 갈아 먹은 흔적이 이렇게 뻥 뚫리죠.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뻥뻥 뚫립니다. 그래서 먹이를 잘 갈아 먹는데 뭘로 갈아 먹을까요? 치설, 라둘라, RADULA, 라둘라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치설이 심하게 날카로운 경우에는 이렇게 조개 껍데기에 구멍을 뽕 내가지고 여기다가 소화액을 쫙 뿌려가지고 녹이면 이제 죽겠죠. 그리고 쭉 빨아먹습니다. 그렇게 해서 먹게 되는데 이러한 치설 같은 경우에는 연체동물에 있는 아주 독특한 섭식기관이기 때문에 연체동물 문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생물 종마다 모양들이 다 틀려서 그 종을 나타내는 특징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치설의 배열의 숫자라든가 모양에 따라서 이제 또 나눌 수가 있는데 일단은 광학현미경 레벨에서 뽑아서 봤을 때 이렇게 선설형, 유설형, 협설, 시설, 양설, 익설형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양이 뭐 날개 모양이다, 뭐 양설형, 뭐 시설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쨌든간 그 한자로 살펴보면 그 뜻이 다 나올 것 같은데 모양과 관계에 있는 이름들을 이렇게 붙여놨는데 여러분들이 뭐 이 형태를 외울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거 6가지 종류가 있다. 그래서 치설 종류가 6가지로 나눠져 있어. 뭐 이 정도로 알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실제로 이제 종류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재밌는 사람 나중에 실험해 볼 수 있는 거지만 A부터 시작해서 H까지 지금 여러 개의 연체동물을 실험에 한번 사용해 본 거죠. 실제로 초등학교 선생님께서 궁금하다고 하셔서 이 실험을 같이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A는 핏불고등의 후두부인데 이게 외투막 후두부인데 머리 부분을 딱 잘라가지고 이렇게 날카롭게 잘라가지고 그걸 그 치설을 꺼낼 수가 있는데 꺼내면 이렇게 옆에 이렇게 치설 돌기들이 막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치설이 붙어 있고 요걸 딱 꺾으면은 이런 모습입니다. 날카롭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핏불고등 같은 경우에는 아까 조개 껍데기 구멍 낸 거 있죠. 얘들이 그렇게 합니다. 굉장히 날카로운 요걸로 구멍을 이렇게 뽕 뚫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좀 살펴보면은 세 개가 딱 튀어나와 있는 모습 보이죠. 이거를 전자현미경으로 보면은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전자현미경 중에서 샘템이 있었는데 특히 샘으로 봐야 되겠죠. 샘 이거 무슨 뭐의 약자죠? 이거 뭐의 약자입니까? 혹시 아시는 분들? 스캐닝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프의 약자죠. 그래서 이 샘으로 보면 이렇게 날카로운 모습이 아주 정확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치설이고 여기 이제 노누렁이인데 노누렁이 후두부를 쫙 잘라서 절개를 한 다음에 보면 여기 빨간 부분 이렇게 있죠. 요게 치설을 포함한 구강낭입니다.
이게 구강낭이에요. 그래서 이 구강낭을 꺼내서 옆에 조직을 다 녹여내는데 실제로 KOH가 녹입니다. 그래서 꺼내면 이런 치설이 나오게 되고 이걸 또 전자명에 찍으면 노누렁이는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육식의 이렇게 날카로운 모습이고 이 노누렁이 같은 경우 주로 뭐 먹고 살아요? 그 수초 같은 거 이렇게 갉아먹고 삽니다. 식물성입니다. 그래서 식물성은 이렇게 갈기 좋게 날카로운 거가 아니라 이런 모습의 라둘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요거 확대해 본 모습 똑같은 모습이고요. 사이즈가 0.1mm가 요 정도니까 이게 대략 이 정도가 0.1mm 이 정도 약간 작게 0.1mm 요 정도 짜리 0.1mm 되겠죠. 그래서 치설 중치가 한 0.1mm 되는구나. 굉장히 그래도 사이즈가 얘는 큰 편인 거죠. 아까 보여드렸던 동양달팽이 치설은 완전히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둥그스름하게 생겨서 역시 초식인 걸 볼 수 있고, 맵사리 같은 경우는 이거 지금 이제 보게 되면 맵사리는 아마 잡식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굉장히 날카롭고 긴 치설을 가지고 있고, 개울타리 고동 얘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런 특이한 모양을, 종마다 다 틀리죠. 그 다음에 A하고 D는 또아리 물달팽이, A하고 D는 요건 또아리 물달팽이, 그 다음에 B하고 E는 배꼽 또아리 물달팽이, C하고 F는 왼도리 물달팽이. 아까 사진은 실제로 여기 있었죠. 여기 FGH, 그죠? FGH 여기에 FGH, 요게 이렇게 왼도리 물달팽이가 되겠습니다. 대부분 달팽이들은 오른쪽으로 꼬여 있습니다. 근데 왼도리 물달팽이 같은 경우는 거꾸로 꼬여 있어요. 보시게 되면 여기 보면 요 꼬여 있는 게 오른쪽으로 꼬여 있지 않고 왼쪽으로 꼬여 있어서 왼도리 물달팽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치설이 움직이는 원리는 지금 이제 여기 아까 얘기했던 치설 돌기가 이렇게 있고 거북에 이렇게 근육이 막 붙어 있죠. 그래서 치설 돌기에 전견인근이 있고 치설에 전견인근이 있고, 치설 자체에 그 근육이 달라붙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치설 돌기에 달라붙어, 아까 희끄무리하게 보이던 그 치설 돌기인데 그 부분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치설이 치설 돌기와 함께 막 움직여요.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튀어나와 있는 이런 상태가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실제로 당기면 이걸 쭉 당기면 치설 돌기도 같이 움직여서 이렇게 마찰이 일어나기 어려웠다가 딱 바닥에 밀착되면서 이 입 주둥이를 다 댄 거죠. 다 대면서 밀착되면서 치설 돌기 위해서 마치 그 컨베이어 벨트가 움직이듯이 쫙 움직이면 아래 위로 치설이 여기까지 갔다가 여기까지 갔다, 그죠? 그래서 쓱싹 이렇게 지금 제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이제 하면 좋은데 그 왼손 오른손 걸쳐놓고서 이렇게 스크래핑하는 장면을 나중에 실험 시간에 이따가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실험 시간 내용은 전혀 다른 거라서. 예. 그래서 치설 이렇게 이게 대학교 3학년 때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 여기가 이제 가운데죠. 가운데 중치입니다. 중치. 그래가지고 여기 똑같이 양쪽이 이렇게 똑같이 반복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치가 있고 연치가 있고 측치가 있는데 이렇게 나눠져서 여기 인터커스비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보게 되면 엑토콘, 엔도콘, 메소콘 이렇게 돼 있고, 인터커스 덴티클, 메이저콘 덴티클 이러는데 여러분 용어까지는 외울 필요 없지만 그냥 라둘랄티스를 센트랄티스, 그 다음에 레터랄티스, 마지널티스, 센트랄, 그 다음에 레터랄, 마지날로 해서 중치, 연치, 측치 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그 정도 그냥 간단하게 알고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희한하게 생겼고 실제로 이게 이쪽으로 쭉 가고 이쪽으로 쭉 가서 계속 굉장히 길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저기 또아리 물달팽이니까 실제로 여기에 해당하죠. 또아리 물달팽이니까 여기에 해당하고요. 여기에 해당하고 또아리 물달팽이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생긴 거니까 저기가 아마 이 정도를 봤을 겁니다. 이 정도를 살펴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주 특이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이빨을 갖고 있는데 얘들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라둘라, RADULA 라고 이제 부릅니다. 자, 연체동물은 순항계입니다. 연체동물은 개방혈관계를 갖고 있어서
중간에 혈관이 있다가 사라지는 이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고, 이심방 1심실입니다. 그래서 아우리클 2개, 그다음에 벤트리클 하나, 그래서 이제 가지고 있고, 혈관이 아주 짧아요. 그래서 심장 주위, 아까 했던 위심강, 페리카디얼 캐버티였죠. 위심강에는 혈액, 일반적으로 무색 투명한 혈액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연체동물의 피는 무색 투명하구나. 근데 피족에 빨갛습니다. 그죠? 개들만 특이한 겁니다. 호흡색소를 갖고 있는 경우. 그래서 이 헤모시아닌이나 헤모글로빈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케이스로 얘기하면 피조개,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피조개와 더불어서 뭐라 그러지? 그 꼬막, 새꼬막, 얘들은 혈액을 가지고 있어요. 빨간 혈액을. 그래서 호흡색소를 갖고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심방의 아가미로부터 혈류 유입을 보조하기 위해서 새심장, 그래서 브랑키얼 하트라는 걸 갖고 있는데, 이 브랑키얼 하트 같은 경우에는 이겁니다. 심장이 이렇게 있기는 한데, 비슷한 게 심장이 있긴 한데 개방혈관계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심장이 압력을 주는데 혈관을 통해서 쭉쭉 뻗어 나가야 되는데 개방혈관이니까 압력을 받아야 못 받아요. 압력을 못 받죠. 그렇다 보니까 압력을 못 받다 보니까 어떻게 심장을 보조해주는 보조심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보조심장을 뭐라고 불러요? 브랭키얼 하트라고 부른다. 여러분들이 용어를 한 가지 이렇게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브랭키얼 하트는 실제로 오징어 같은 데서도 나오고, 그 다음에 곤충에서도 자주 나오는 용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브랭키얼 하트, 그래서 새 심장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용어를 암기해 주시면 굉장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호흡기입니다. respiratory system인데 아가미, 귀를 갖고 있고, 그 길은 외투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입세혈관, 출세혈관, 그래서 afferent, efferent 이렇게 해가지고 efferent bronchial artery, 그 다음에 efferent bronchial artery, 그래서 입세혈관, 출세혈관, 그래서 속으로 들어가는 혈관, 나오는 혈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혈관들이 아가미의 세판 사이를 브랑키얼 라멜라를 종주하면서 아가미 표면에선 가스 교환을 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물고기의 아가미랑 별다르지 않네 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배설기입니다. 배설기는 익스크리토리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연체동물의 배설기는 네프리디움이라고 얘기해서 위심관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네프리디움은 네프로스톰, 그 다음에 네프리디오 포아 그래가지고 배설공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저기 부종류 뭐죠? 조개 같은 경우에는 보야누스 기관이라고 이제 이야기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얘기하는 보야누스 기관의 전반적인 이제 모양인데, 이게 몸통이 있는 거고, 블러드 베슬이 이렇게 돌아가고, 튜블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럼 체강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파이널 유린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모양의 이제 혈관 안에, 그러니까 블러드 베슬 안에 이제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울트라 필트레이션을 한다. 울트라 필트레이션을 해서 아미노 애시드, 톡신, 워터, 그래서 통과시키거나 안 통과시키거나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 아주 미세한 미개한 동물임에 불구하고 리업솔션을 해요. 리업솔션, 재흡수를 한다고요. 그래서 효용을 굉장히 높일 수 있는 기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 한번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감각기를 갖고 있어요. 한 쌍의 잘 발달된 눈을 보통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형포라고 해서 스타토시스트라고 해서 평형토를 갖고 있고, 포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후검기, 그래서 물이 들어오는 쪽에 아가미 막의 그 뒤쪽 감각상피의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왜 필요하냐 그러면은 먹이를 걸러서 먹는데 그 아가미 막 쪽을 통해서 먹이가 막 들어오잖아, 그죠? 그것들을 물질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내가 물을 빨아들일 때 이 후검기를 통과하면서 물의 양도 알고, 그 다음에 어떤 물질들이 들어오는지, 이물질 양 같은 걸 내가 얼마나 먹을지 결정 지을 수 있는 그 감각기관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오스파라디움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후검기라고 하는 아주 우수한 감각기를 가지고 있다.
자, 생식소 같은 경우에는 등 쪽 채강에 보통 위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따 모식도가 나오겠지만 등 쪽 채강에 위치하고 있고, 성숙한 정자나 난자는 채강 속에 배출돼서 배설기인 신관을 통해서 체외로 나가서 물속에서 수정하거나 정포낭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자웅동체인 경우도 또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경우에는 자웅동체에 맞는 생식기관의 특징이 뭐 스포마테카, 정포낭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경우, 저정낭이라고 하는 스포마테카를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 정포낭이라고 해서 스포마토포아를 갖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발생은 보통은 나선상 난화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해 보면 될 게, 우리 고등 같은 거 이렇게 꼬여 있잖아, 그죠? 나선상으로.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껍데기를 만들 때부터 스파이럴 클리비지를 해서 빙빙 돌면서 이제 발생을 하게 되고, 에피볼리 또는 인베지네이션 뭐 이런 발생학에서 나오는 용어들인데, 그런 그 세포의 운동 작용에 의해서 형성된 낭배기 후에는 자유유형의 담륜자 유생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담륜자 유생과 피면자 유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체동물은 유생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담륜자와 피면자 유생이 있어요. 그래서 담륜자를 트로코포아 라바라고 이야기하고, 피면자 유생은 벨리저 라바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벨리저 라바는 민물 쪽에 속하는 애들이 벨리저 쪽이 좀 많고요. 담륜자는 트로코포아 종류가 굉장히 많아서 해양에 있는 애들이 주로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입이 1번이죠. 입이 1번이고, 입이 1번이고, 요 부분이고, 그 다음에 2번은 파동 선모. 그래서 이렇게 선모들이 이렇게 나 있죠. 그래서 편모랑 좀 다른 선모인데 좀 긴 선모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폐각이 될 부분이 3번, 폐각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발, 그래서 foot 이렇게 4번 이렇게 포함되고 있죠. 그래서 담륜자 트로코포아가 A인데 좀 더 단순해 보이고, 벨리저는 약간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간 두 가지 유생이 있다. 담륜자와 피면자가 있는데 트로코포아와 벨리저라고 부른다 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게 연체동물 체제 모식도인데요. 그 인버터브레이트 조올로지, 무척동물학의 바이블로 알려져 있는 반즈의 그 반즈가 만든 인버터브레이트 책에 나오는 그림인데, 연체동물은 모식도입니다. 모식도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똑같이 생긴 생물이 있을까요? 없는 거죠. 모식도이기 때문에 연체동물 전체 특징을 나타내기 위해서 모든 특징을 다 담은 모식도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 하나로 연체동물 전체를 우리가 해설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1번이 입이고, 2번이 치설, 여기가 치설낭 안에 치설 들어있는 모습이죠. 아까 그 빨간 모습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3번이 폐각입니다. 그죠? 껍데기. 4번 생식소는 이렇게 껍데기 맨 껍데기랑 맞닿는 제일 높은 부분에 보통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5번이 뭡니까? 5번이 뭐예요? 심실. 그 다음에 6번이 심방. 그죠? 심실, 심방. 그죠? 근데 폐쇄혈관계, 개방혈관계 되면 여기서부터 끝나요. 딱 여기부터 끝나요. 여기는 뭐 이렇게 쫙 가는 것 같지만 지금 여기서 끝나버립니다. 폐쇄혈관계가 아닌 무슨 혈관계? 개방혈관계다. 그 다음에 7번 뭡니까? 7번 신관, 네프리디움이 여기.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이제 그거 얘기하기 전에 8번 외투광을 얘기해야 되는데, 조개 껍데기처럼 있고 알맹이가 있는데 빈 공간, 그죠? 요 공간, 빨간 부분 요 공간, 그죠? 여기를 뭐라고 불러요? 외투광, 멘틀 캐버티라고 불러요. 자기 몸의 일부인가요? 몸의 일부가 아니죠. 몸의 일부가 아닌데 몸 전체를 보호할 수 있게끔 뚜껑을 닫다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위에 생각지도 않은 자기만의 공간이 생기는데, 그걸 외투광이라고 그러고, 이 외투광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아가미 9번 아가미, 그 다음에 항문 9번 항문이 개구되어 있고, 그 다음에 10번 아가미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 아가미 부분하고 이렇게 아까 개구되어 있다라고 표현했던 그것들이 여기 있습니다. 자, 11번은 신경색입니다. 신경이 두 개가 쫙 가고 있죠. 그 다음에 12번이 foot 되겠습니다. 10foot. 그래서 조개에 이렇게 이 조개처럼 생겼죠. 조개 발, 그죠? 이 조개 발처럼 생긴 foot, 요 부분이 foot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식도이니만큼
여기 나오는 용어들과 그림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간단하게라도 그릴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으면 연체동물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연체동물문은 이제 종류를 이제 분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판이 한 개인 단판강, 전 세계적으로 10종 정도가 보고되어 있고, 다판강, 폴리플라코포라라고 하는 종류가 있는데 1000종 종류가 있고요. 그래서 모노는 하나, 모노레일 할 때 모노, 폴리는 여러 개, 폴리펩타이드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폴리 여러 개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플라코포라, 아는 not이라는 뜻이에요. not, not, 없다, 무판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플라코가 판이라는 뜻이구나 라고 눈치 딱 채면은 여러분들이 느낌이 쫙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판강 모노플라코포라, 다판강 폴리플라코폴라, 그 다음에 무판강 플라코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무판강에는 실제로 미공강과 간목강이 있는데 구분 좀 많이 어렵고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찾거나 발견된 경우가 한 종 정도가 있는데 실제로는 구경도 하기 어려워서 저도 한 번도 실물은 못 봤어요. 뭐 해적 깊이 뭐 한 저기 뭐 1000m 이상 들어가면 있고 뭐 그래서 발견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샘플을 보여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관측한 적이 없는데 실제로 이 무판강 관련해서는 국내에서 연구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케포포다라고 해서 스케포포다. 그래서 POD는 나오면 앞으로 POD는 나오면은 팟이죠. 아이팟 할 때 팟 같아, 그죠? POD. POD는 다리라는 얘기입니다. 다리. 그래서 족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스케포포다 그러면 굴종류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게스트로니까 게스트린 이런 거 기억나죠, 그죠? 고등학교 때 배웠잖아, 그죠? 게스트린 호르몬 이름인데 어디서 나와요? 위에서 나오는 거, 그죠? 배 복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게스트로 그러면 배를 얘기해, 배. 그래서 게스트로포다 그러면 복쪽 강을 이야기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발비아, 그래서 밸브가 두 개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펠리시포다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펠리시 그러면 도끼라는 도끼. 여기서 바이는 두 개, 그죠? 바이는 두 개, 밸브가 두 개. 껍데기가 두 개, 이메페네, 그죠? 펠리시포다는 도끼를 펠리시라고 얘기하니까 부종류라고 부르는, 이메페강을 부종류라고 불러요. 도끼 부자. 이 도끼 모양이 어떤 모양이에요? 아까 발 모양 이렇게 발 모양 이거 한번 볼까요? 다시 이거 잠깐만. 발 모양 샥 눈을 크게 뜨면 이게 도끼로 보일 수 있어, 그죠? 그래서 부종류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모노플라코포라, 폴리플라코포라, 아플라코포라, 스카포포다, 게스트로포다, 바이발비하고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세팔로포드가 있어요. 세팔로라고 얘기하면 머리를 얘기합니다. 머리.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발달된 생물을 이야기할 때 세팔리제이션이라는 말을 써요. 두화 현상이라. 모든 감각기관이 머리에 집중돼 있다. 사람도 그렇죠. 눈, 코, 입, 그죠? 전부 다 감각기관, 귀, 전부 다 어디 있어요? 머리에 집중돼 있죠. 이렇게 머리의 모든 감각기관의 총체, 뇌까지 다 포함해서 다 들어가 있어요. 무슨 현상이라고 불러요? 세팔리제이션이라고 불러요. 두화 현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세팔로포다는 두족강인데, 두족강은 우리가 얘기한 아까 오징어, 문어, 꼴뚜기, 뭐 쭈꾸미 이런 애들이 두족강인데 전 세계적으로 730여 종이 되어 있고, 폐쇄혈관계, 얘들만 유일하게 폐쇄혈관계를 가지고 있고, 뭐 여기서 지금 적어놓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나오겠지만 두족강 같은 경우에는 눈이 매우 발달해 있어가지고 칼라 구별이 됩니다. 우리 저기 무척추동물 쪽에서 칼라를 구별할 수 있는 발달된 눈을 가진 생물이 거의 없죠. 그냥 두족강에 속하는 오징어, 꼴뚜기 눈이 진짜 칼라를 구별할 수 있는 아주 발달된 눈이다. 뭐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상식선에서 알고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던 단판강, 모노플라코포라죠. 단판강 이렇게 생겼어요. 다판강 이렇게 생겼어요. 보통 군부라고 얘기합니다. 군부. 얘네들 군부라고 불러요. 군부류입니다. 군부류고요. 그 다음에 무판강, 판이 없는 애들, 무판강, 플라코포라, 폴리플라코포라, 그죠? 굴종류, 스케포포다, 그죠? 이렇게 생겼어요. 복종류, 이렇게 우렁이, 소라, 이런 애들, 그죠? 게스트로포다.
부종류, 그 부종류. 아까 이메페르라고 그랬다 부종류 펠리시포다, 그죠? 또는 바이발비아 두 종류 머리 위에 발이 달렸다. 세팔로포다, 그죠? 두족 강. 그래서 7개의 강으로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모노플라코포라 단판강 같은 경우에는 1952년도 코스타리카 서부 바다미에서 드레찌는 흙과 함께 배에서 이렇게 철 구조물로 해서 우리 왜 그 손으로 이렇게 우리 그 딱 잡듯이 이렇게 흙을 한꺼번에 물 바닥까지 들어가서 바닥에 그 해저 바닥에 있는 모래나 펄을 통째로 이렇게 탁 집어서 올라오는 그런 그 장비를 드레지로 이야기하면 돼요. 그래서 이 드레지가 로 인해서 채집되기 전까지만 해도 단판강은 고생대 화석에서만 발견되는 멸종된 종류로 이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그래서 꼭 사카조개와 비슷해가지고 사카조개를 잡아놓고 이거 교수님 저기 그 모노플라코포라 단판강 아닌가요? 실제로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그런 질문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모노플라코포라는 단판강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우리나라에는 없다라는 거를 이제 한번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단판강에는 네오플리나라고 하는 놈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5쌍의 아가미에 뭐 등등해서 치설까지 가지고 있는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에는 있다 없다? 우리나라에는 없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그래서 모양을 보면 이래요. 다리가 4쌍이고 이렇게 다리가 4쌍이고 그다음에 뭐 복면, 배면, 측면, 내부 그래서 이렇게 그려놨는데 뭐 이렇게 생겼고 위에서 보면 이런 모양이라서 마치 그냥 그 삿갓조개라는 거 있는데 그거랑 비슷하지 않나 착각을 막 하는데 모식도 이쁘게 그려져 있는 그림 갖고는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잘못된 거고 우리나라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배면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굉장히 특이하고 볼 때는 그냥 조개 같지만 전혀 다르다. 단판강이었고요. 그 다음에 폴리플라코포라입니다. 다판강인데 바다의 그 바위 위에 붙어서 산다. 종에 따라서는 깊은 곳에 사는 종류도 있다. 그 다음에 치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일반적인 치설은 은인데 치설은 탄산칼슘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들 치설은 철분 물질인 마그네타이트라는 물질로 이루어져서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아까 봤던 그 치설들은 탄산칼슘인데 좀 약간 그렇게 날카롭지 않은 부들부들한 느낌인데 얘들은 마그네타이트라고 하는 철분 포함 물질로 이루어져서 매우 딱딱합니다. 우리나라 경우는 연두군부, 군부, 털군부, 줄군부 이런 것들이 있고 피면자 시기를 거치지를 않는 특징을 갖고 있고 채집 후 표본 제작하는 방법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돌돌 말립니다. 이렇게 생긴 애들인데 돌돌 말려요. 그래서 이렇게 말리고 이렇게 말려서 실제로 표본을 제작하려고 그러면 바닷가에 직접 여러분들과 채집을 했다면 현장에서 보여주면 되는데 얘네들이 그 슬라이드 글래스를 가져가서 슬라이드 글래스에 딱 붙여놓고 그 상태로 꽁꽁 묶어서 말려야만 이제 이렇게 구부러지지 않은 형태로 표본을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표본 만들기 굉장히 중요하고 판이 보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여기부터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미안합니다. 8개의 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8개 판. 자, 그래서 다판강 뭐 내부 구조는 입이 이렇게 해서 아까 우리 전체 모식도 그렸던 걸 보면서 위심강도 있고 심장도 있고 항문이 여기 있고 해서 이렇게 모양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쌍신경류 그래가지고 다판류는 이렇게 쌍신경류 그래서 이렇게 쭉 내려온 이렇게 신경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너버스 시스템 자체가 A처럼 돼 있고 그 다음에 각안 그래서 쉘 아이 그래서 그 조개 껍데기 같은 껍데기 안에 이렇게 눈이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 신경환 너브링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구신경 그래서 보칼 너브라고 해서 이렇게 보칼 너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기타 이런 거 있는데 중요한 거는 광수용세포를 이렇게 단면에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세포가 이렇게 뾰족하게 생긴 모양 포토리셉터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공강이라고 해서 아까 이제 무판류에서 나온 미공강인데 모두 해산종이고 바닥에서 굴을 파고 외투강과 아가미를 내놓고 있다 그러고 자웅동체고요. 사이즈는 2mm에서 140mm라서 좀 왔다 갔다 하고 익스크리션 신관이 없고요. 치솔은 있는데 먹이는 작은 미생물이나 퇴적물을 먹어요. 칼슘 성분이 비늘로 쌓여있는 몸 바디를 가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70여 종, 우리나라에는 딱 한 종이 있다고 그러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한 종이 있는 거 저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관복강 같은 경우는 자유생활하고 자웅동체, 신관이 없고 치설이 없고 자포동물 니다리아를 먹고 산다. 자포동물 문에서 이제 나오겠죠.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180여 종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관복강은 없어요. 그래서 무판류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이 미공강에 해당하는 거에는 한 종 종류가 있고 우리나라에는 관복강은 없어서 한 종류밖에 없다. 그래서 무판류 그래가지고 되는데 네오메니아 그래서 1번이 입 여기 입 그죠? 입 그죠? 2번은 복부 구 그래서 복부에 이렇게 구가 쫙 이렇게 함몰된 벤트럴 그루브를 가지고 있죠. 3번 배설강 느낌이 배설강처럼 느껴지면 좋겠어요.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클로아카. 굉장히 어려운 단어죠. 클로아카 배설강입니다. 4번 풋입니다. 풋 4번 이 부분 풋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관복강, 미공강 외부 형태가 이렇게 생겨서 이런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스케포포다, 글종류가 되겠다, 글종류. 조간대에서 6천마다 바다 밑까지 분포를 하고 있고, 4mm에서 25cm까지 사이즈가 다양하고, 허마프로다이트 그랬는데, 자웅동체라는 얘기입니다. 뿔조개 종류는 전부 다 굴종이에요. 그래서 쇠뿔조개, 뿔조개, 여덟목 뿔조개, 얘들이 전부 다 굴종류가 되겠습니다. 이 굴종류도 치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퇴적물이나 원생동물을 먹고 살고 선모 또는 머리에서 길게 뻗은 돌기에서 잡은 뒤에 입으로 가져가는 형태 이렇게 하게 되는데 폐각의 끝부분은 항상 모래 진흙 위에 나와 있고 아가미가 없어서 가스 교환 자체는 외투막에서 하고 있는 생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겨서 여기 갯벌 바닥이죠. 바닥 여기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입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다음에 두사 그래서 카타큘라라고 하는 두사라는 부분이 있고 뭐 쭉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복족강은 게스트로포다. 현생종 35,000종, 화석종 15,000종 그래서 제일 많은 종류를 가지고 있는데 복족강이죠. 아까 이야기했던 달팽이, 고동 이런 애들. 그래서 큰 거는 군소 그랬는데 아까 폴리플라코프라는 군부라고 그랬잖아. 그죠? 이 군소는 바다 달팽이를 군소류라고 보통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작은 1mm 저기 그 사이즈에서 2m까지 굉장히 큰 사이즈까지 있다. 그래서 대륙붕, 심해, 바다표면, 담수, 기수, 고산지, 극지, 공중 빼곤 다 살아요. 그래서 어디든지 다 게스트로포다를 만날 수 있다. 치설은 당연하게 있고요. 아까 많이 봤죠? 그리고 복족강에는 특이한 그 현상이 있는데 토션 현상과 코일링 현상이 있습니다. 이거 항상 뭐 이렇게 토션은 뭐냐, 코일링은 뭐냐 그래서 단답형으로도 나가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자주 여러분들에게 학생들에게 출제했던 문제인데 토션 코일링이 있어요. 그래서 토션 같은 경우는 배설물의 오염 문제 해결하고 코일링은 머리를 폐각 속에 넣을 수 있게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했는데 무슨 얘기냐 그림을 보면서 이제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에 있는데 어쨌든 자기 보호를 하기 위해서 폐각이 있고 2차적인 보호로서 어퍼큘럼 그래서 석회성 키틴 각질 이런 걸로 되어 있는 어퍼큘럼 껍데기로 뚜껑을 닫는 뚜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그림으로 나올 거고요. 세팔로포다는 전세아강에 후세아강에 유폐아강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전세아강 같은 경우에는 뭐 구멍사카 쪽에 중복 종류, 신복 종류 그래서 얘들이 전세아강 그래서 그 아가미가 앞쪽에 있는 전세아강 이렇게 표현해요. 후세아강은 아가미가 뒤에 있는 거죠. 오피스토브랑키아 그래서 갯민달팽이 저기 바다달팽이 군소류 민챙이 이런 것들이 후세아강이고 유폐아강은 폐를 갖고 있다. 즉 허파를 갖고 있다라는 느낌으로 받아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기안목, 병안목이 있는데 기안목은 눈이 기부, 그 다음에 병부. 그래서 눈이 바닥에 있다 그러면 이렇게 그 안테나가 딱 갔는데 안테나 밑에 눈이 달렸어요. 물달팽이들은 눈 자체가 그 이렇게 안테나
촉각이 딱 튀어나가는데 그 바닥에 있고요. 병안목은 이 안테나가 쭉 뻗어나가면 안테나 끝에 이제 이렇게 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동양달팽이 같은 경우는 63패라서 촉각 끝에 눈이 있어서 그 안테나가 쭉 가는데 그 안테나 끝에 눈이 달려있는 형태고, 기안목은 물달팽이 같은 것들인데 안테나 밑에 기부에 위치해 있다. 그리고 이제 복촉각 모양은 이래요. 그래서 뭐 나층, 나탑, 뭐 채층 그런데 일단은 이 각경 쭉 세워놓고 봤을 때 요걸 각경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요 높이를 각고라고 불러요. 그래서 가로, 세로, 그래서 각고와 각경의 비율을 이야기할 때도 있기 때문에 각고, 각경은 좀 외워주시면 좋겠고, 맨 끝에 부분에 뾰족한 부분을 각정, 그 밑에 있는 부분을 각태각이라고 부르고, 실제로 한 바퀴 돌아가는 요 한 바퀴 요 차이를 나층이라고 얘기하고, 요 전체를 돌아간 요 전체 부분을 여기까지를 나탑이라고 불러요. 여기까지를 나탑이라고 불러요. 요 부분을.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알아주시면 되고, 좀 더 복잡하게 가면 이렇게 더 자세하게 나눌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이 정도 왼쪽에 있는 수준만 알아줘도 굉장히 고마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동양달팽이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색대를 갖고 있어. 색깔이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를 봉합이라고 부르고 택각이라고 부르고, 이걸 나탑, 채층 뭐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도 똑같죠. 똑같아. 어떻게 똑같아요? 이 부분이 각경이고, 그죠? 여기가 각고입니다. 그죠? 각고예요. 그 다음에 색대라는 게 있다. 뭐 이 정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주면 좋고, 태각은 아까랑 똑같아. 그죠? 태각. 그래서 옆으로 놓으실 때 모습이 이런데, 패각이 있고, 그 다음에 수건, 사이폰이 있고, 3번 덮개판, 아까 얘기했던 오퍼컬럼입니다. 오퍼컬럼. 그죠? 그 다음에 4번이 발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좀 예쁘게 그리면 이렇게 복촉각을 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눈이 아까 여기 있죠? 그러니까 이게 병안목이 되죠. 병안목. 그죠? 만약에 눈이 요 밑에 있으면 기안목이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 부분에 눈이 있으면 치설이 있고 입이 있고 뭐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비틀림, 토션과 코일기의 토션 얘기입니다. 자, 소라 껍데기 안에, 달팽이 껍데기 안에 애가 들어가 있어야 돼. 그죠? 그러다 보니까, 다 들어가다 보니까, 요 상태대로 그대로 들어가면 여기가 항문인데, 그죠? 항문 쪽인데, 쭉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항문이 없잖아. 그래서 한 바퀴 꼬고, 또 꼬아서, 이렇게, 요 부분이 폐각 부분과 연결이 돼서 실제로 이렇게 항문이 폐각 바깥으로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이걸 뭐라고 불러요? 토션이라고 불러요. 비틀린 전, 비틀린 후. 그래서 달팽이가 폐각하게 들어가 있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이 모습을 이야기하면 되죠. 그래서 꼬임 현상은 다스하게 핍이 꼬이는 건데, 이 항문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폐각 밖으로 나가야 되니까 확 휘고 꼬여가지고 이게 이렇게 돼서 보게 되면 항문이 껍데기가 이렇게 있는데 껍데기에 여기에 항문이 나오도록 하는 거죠. 껍데기에 이렇게 나와서 항문이 껍데기 여기 항문이 나오도록, 외투강으로 나오도록. 그래서 이게 지금 껍데기인데 껍데기 안에 얘가 쏙 빨려 들어가더라도 항문은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토션은 그 배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있는 거고, 코일링은 비비 꼬여 있는 겁니다. 원추형 꼬임과 평면 꼬임이 있어요. 그죠? 납작한 거는 평면 꼬임. 이게 원추형 꼬임은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소라, 이런 고둥 이런 애들 전부 다 복촉각의 꼬임 현상을 봤을 때 원추형 꼬임이고, 잘 보면은 요 폐각이 여기 있으면 요 부분에 항문이 이렇게 개구되어 있는 멘틀 부분이 여기 일부 와 있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임해폐각입니다. 바이발비아. 그래서 바이발비아 임해폐각은 조개라고 생각하면 돼. 조개. 그죠? 그래서 바이는 2개, 펠리시는 아까 도끼. 그래서 부종이라고도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각 정부의 인대, 리가멘트가 있어서 두 폐각이 열리도록 합니다. 열릴 때는 리가멘트, 닫히는 거는 어덕터 머슬, 그래서 폐각근이 있습니다. 폐각근이죠. 폐각근. 아이가 아니라 여이 폐각근이죠. 그래서 안쪽에서는 닫는 근육이 있고, 그 안쪽에 있지만 턱하고 열리게 하는 리가먼트, 인대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정 부에 처음 생긴 부분은 태각 음보라고 하는데, 아까 태각 그러면 어디 기억나요? 태각.
그죠? 껍데기, 맨 꼭대기 부분, 그죠? 여기 태각, 그죠? 각정, 여기 꽃 부분. 그래서, 맨 위에 뾰족한 부분은 각정이고, 그 바로 밑에 있는 그 부분을 태각이라고 부르는구나, 라는 느낌을 가지면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태각을 영어로 운보라고 불러요. 운보. 그래서 태각을 중심으로 성장선, 그로스 라인이 나타나는데, 이 사이가 좁으면 성장이 느린 겨울이고, 이 사이가 넓으면 확자란 여름이다 라고 해서 나이를 세볼 수도 있는 거고, 아가미가 최고로 발달한 무리가 이 아까 얘기했던 지금 얘기하고 있는 바이발비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의 이동 방향을 입수공, 외투강, 수공, 수관, 상세공, 출수공 이렇게 해서 표현하고, 치설이 없어요. 필터 피딩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필터 피딩 하기 때문에 물 빨아들일 때 앞에 필터가 있고, 그 필터로 빨아들일 때 얼마나 물질이 내 몸 안으로 들어오는지 감각하는, 느끼는 감각기관이 있었습니다. 그 감각기관 이름이 뭡니까? 뭡니까? 기억납니까? 오스파라디움 얘기했으면 100점 되겠습니다. 치설이 없고요. 머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원세목, 사세목, 진판세목, 격세목 이렇게 얘기해서 메피조개, 아기조개호도 뭐 사세목은 이렇게 생겼는데 이런 네 종류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개 껍데기, 그죠? 그래서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방사륵, 여기 각장, 각고는 똑같다, 그죠? 그리고 성장선이 있어서 이렇게 성장선이 있어서 보게 되고, 그 안에 전 폐각근이 있고 후 폐각근이 있어가지고 폐각근이니까 닫는 거죠. 닫는 거. 그리고 요 두 개 껍데기가 서로 맞닿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 흠집이 땅땅땅땅땅 나 있는데, 후측치, 주치 이제 얘기하는, 전측치 얘기하는데, 요 치 들어간 얘들이 있어서 딱 자기네끼리 그 딱 두 개 폐각이 딱 아구가 물리게 되는 게 이 측치들 때문에 그렇다 라고, 축치와 주치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여기 태각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입수공, 출수공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좀 복잡하게 이렇게 더 자세하게 나눠놓은 그림들도 있는데, 앞에 있는 그림으로 충분할 것 같고요. 이런 이메페류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 폐각 자체에 진주층이 있어서 진주를 형성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폐각이 있고 외투막이 있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이물질 같은 게 들어와서 이제 핵이라고 해서 진주의 핵인데, 핵이 있으면은 그걸 감싸면서 이렇게 진주가 형성이 돼서 만들어져. 진주 핵이 있고 진주가 형성되는데, 이게 이제 뭐 그 바다 속에 있는 진주 조개 같은 것들도 진주가 크게 있고, 민물에는 이제 민물에도 펄조개라든가 이런 애들은 전부 다 이렇게 진주를 만들고는 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내부 구조는 이제 이렇게 표현되고, 생식소 소화관 있고, 아까 모식도와 보름과 비슷하게 여러분들이 비교해 보면 될 것 같고요. 전폐각근, 후폐각근 등등, 외투선, 각정 등등 해서 이렇게 용어들이 나와 있는데 간략하게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세방, 그래서 이게 아가미죠. 아가미가 이렇게 쭉 있고, 수관들이 흐르고 수공이 있고, 그래서 이 자체를 아가미라고 부르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외투막, 이 부분이 폐각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입수공, 출수공이 있어서 입수공, 출수공이 있고, 외투강, 폐각근 이렇게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제 원세, 엽세, 판세 또는 격세가 있는데, 아주 간단한 게 프로토한 브랭크가 이제 요 원세에 해당하고요. B는 엽세 또는 판세에 해당하는 게 요거 약간 더 발달했습니다. 그죠? 라멜라 브란치. 그래서 역시 라멜라 형식으로 된 아가미를 가지고 있으면 엽세 또는 판세라고 부르고, 프로토 원세, 아주 초창기의 브랜치를 갖고 있다. 그래서 아가미를 갖고 있으면 원세가 되겠고요. 격세는 딱 나눠져 있어요. C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딱 정확하게 나눠져 있는 요게 이제 격세가 되겠어요. 세프티 브랜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1번 아가미, 2번 발, 생식소 등등 해가지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후세류가 갑자기 튀어나왔네. 그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종류가 나왔습니다. 두 종류는 오징어, 문어, 꼴뚜기 이런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발이라고 부르는 팔에 촉수, 깔때기 이런 게 붙어 있습니다. 동그랗게 생긴 빨판, 이거 생각하면 되죠. 그죠? 문어 무리는 해안에, 오징어 무리는 깊은 바다에, 앵무조개는 서남태평양의 심해에 살고 있습니다. 운동은 외투강에 물을 강하게 내보내는 일종의 제트 운동.
그 오징어 도망갈 때 먹물 뿌리면서 도망가는 그걸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연체동물 중 가장 큰 뇌를 지녔고요. 척추동물과 가장 유사한 눈의 구조를 지녀서 아까 얘기했듯이 색깔도 구별한다. 아이고, 두 종류는 굉장히 눈이 발달했구나. 뇌도 굉장히 발달했구나. 그래서 실제로 연체동물 그 두 종류를 이용해서 뇌 연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과거에. 그 4세아강, 2세아강. 그래서 4세아강은 앵무조개, 암몬조개가 들어가 있고 2세아강은 시반목, 그 다음에 시반목 또는 이제 팔안목. 그래서 팔이 10개면 시반목, 8개면 뭐 팔완목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문어발 군대 갔다 온 우리 예비역들 알겠지만 군대 문어발 많이 사다 먹죠. 문어발. 그래 문어발 사왔는데 문어발이 8개밖에 없어. 그죠? 고참이 뭐라고 그래요? 너 2개 먹고 왔지? 그러면서 쥐어 박는데 실제로는 문어는 원래 8개밖에 팔이 없었다. 그래서 팔완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제 두 종류의 모식도죠. 그래서 발, 그래서 1번 발이고요. 그죠? 2번 눈, 아이. 어유, 눈 크다. 그죠? 3번 촉완, 그래서 텐타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모식도가 되겠고요. 두족강은 다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10개. 그죠? 두 종류인데, 오른쪽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8개다. 그죠? 팔완목이네. 그죠? 오른쪽은 문어, 왼쪽은 오징어네. 그죠? 이렇게 볼 수 있으면 굉장히 좋죠. 그 다음에 이제, 문어 종류 같은 경우, 쭈꾸미 이런 애들은 여기 안상문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눈처럼 생긴 무늬. 그죠? 안상문. 눈처럼 생긴 무늬를 갖고 있는 경우가 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두 종류 내부를 보게 되는데, 여기서 딴 거는 보고 싶지 않아요. 딱 하나 보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새심장. 아까 얘기했던 브랑키얼 하트가 몇 번이? 11번. 요것이 되겠군요. 요 부분. 그래서, 실제로 심장에서 나온 혈액이 펌프질을 3개 못하다 보니까, 보조 심장, 액세서리 헐트, 또는 브랑키얼 헐트를 갖고 있는데, 그걸 뭐라고 불러요? 한글로? 새심장. 헌심장 받는 말입니까? 아니면 새심장입니다. 새심장. 자, 또 좀 더 자세한 그림 하나 더 넣어놨고요. 이제 앵무조개 모양이죠. 앵무조개 모양. 앵무조개는 일반적인 구조와 다 똑같은데 실제로 제일 좀 자세히 봐야 될 거는 이 7번 요 기실 비어있는 공간인데 공기가 차요. 공기가 차. 그 다음에 연실세관이라고 해서 이렇게 쫙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실제로 공기가 쫙 들어가고 빠지고 하면서 얘들이 물 위에 이렇게 떠 있는 위치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앵무조개. 그래서 앵무조개를 영어로 뭐라고 불러요? 노틸러스라고 불러요. 우리 해저 이말리 나오는 배 이름이 뭐죠? 노틸러스호입니다. 그죠? 그 노틸러스가 그냥 이름이 아니라 앵무조개 이름이었습니다. 노틸러스호. 자, 그래서 노틸러스, 폼필러스, 린네 이렇게 되죠. 폼필리어스. 그 다음에 그래서 앵무조개 이렇게 생겼습니다. 실제로 앵무새 부리처럼 생겼어. 그죠? 앵무조개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무슨 모양이죠? 판이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8개짜리 판. 그죠? 폴리플라코포라. 군부가 이렇게 생겼어요. 군부 모양을 이렇게 쫙 표현을 해 놓은 겁니다. 이건 저기 복종류. 그죠? 복종류. 그래서 각정, 결절, 주연, 대순 막 해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각고가 요거 각고. 각장 표시 안 했지만,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각장이겠네.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각고, 각장이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각정, 주치 등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용어 해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용어들이 이렇게 있는데 한번 쭉 훑어보고서 앞에 있는 그 모식도나 사진들을 보면서 용어 해설을 이렇게 한번 맞춰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것 같아서 용어들을 이렇게 미리 정리해서 다 넣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매년 그 요맘때입니다. 사실은 이맘때 준비해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갑니다. 그래서 산으로 바다로 그래서 개통학 실습을 여러분과 함께 매년 나가는데 예전에 생물학 같은 이렇게 로고도 달랐어요. 로고도 달랐고 이렇게 우리과 로고도 이렇게 따로 있었는데 우리과 로고도 생명 시스템 하면서 이렇게 이제 우리 경연대회 해가지고 바꿨죠. 그래서 18년도 5월 25일 날 이렇게 갔었네. 그죠? 그래서 일정 소개도 하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몽산포 우리가 머무는 숙소는 보통 요 부근에 있는 숙소입니다. 요 부근에 있는 숙소인데 몽산포 해변을 이렇게 따라서 지도를 내서 보통은 여기 몽산 펜션이 있는 쪽, 여기가 이쪽이 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산이에요. 그래서 요 부근에서 묵으면서 실제로 여기 산까지 가서 나비 채집도 하고 여기가 다 이제 여기 바위가 많이 있는 락풀 지역인데 락풀에 가서 실제로 생물들을 많이 채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인공위성 지도 띄워놓고 여러분들 채집을 어떻게 할지 잘 설명해요. 여기 바위들 막 보이죠? 여기 가면 락풀이 있어요. 락풀 이렇게 물이 들어왔다가 물이 나갈 때 여기 고여있는 물이 생기는데 여기는 염분 농도가 점점 진해지겠죠. 근데 보게 되면 여기 굉장히 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어요. 여기 막 여기 막 붙어있죠. 막 이렇게 붙어있고 막 속에 막 말미잘들도 있고 막 그러죠.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불러요? 락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또 지도 그려놓고서 실제로 다 채집 장소 설명하고 내일 뭐 이동할 때 조심할 사항, 차가 오면 어떻게 해라 등등 설명하면서 해야 되는데 정말 너무 아쉽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올해 이렇게 갈 수가 없네요. 너무너무 안타깝고 사실 가면 숙소는 되게 오셨어요. 방 안에 막 7, 8명씩 자야 돼요. 좁아 터졌는데 근데 그 가운데서 왜 그런 집을 선택해서 항상 30년째 가고 있는데요. 그 성도장 여관이라는 곳에 매년 가는데 마당이 가운데 딱 있고 너른 마당이 있고 거기서 생물 펼쳐놓고 다 퍼얹혀놓고 해도 주인 아주머니 아저씨가 한 말씀도 안 하십니다. 알아서 잘 공부해라 라고 한 말씀도 안 하시고 갔을 때는 첫날 막 불만들이 많아요. 막 불편하고 좁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그런 활동을 하면서 지나고 나서 졸업하고 나면 졸업생들이 꼭 한마디씩 합니다. 몽산포 채집 너무 재밌었는데 또 가고 싶은데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바로 몽산포 채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데리고 꼭 갈 수 있는 기회가 한 번이라도 생기길 바라면서 수업을 마칠까 합니다. 하여튼 여기서 계속 써놨지만 정말로 아쉽습니다. 내일 갯벌에서 만나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없어서 너무나 아쉽고 정말 이후에라도 한번 그런 기회가 있을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